투자했을 때 관련된 발생하는 세금을 완전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뭐 아파트든지 토지든지 다 세금이 부과가 되죠. 역시 상가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는 상가는 세금이 좀 편합니다. 계산하기도 좀 편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뭐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고 또 재산세가 어떻게 되고 하여튼 상당히 계산이 뭐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복잡한데 상가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다.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하시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니까 정리하시면 우리가 상가를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이 어느 부분에서 나가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정말 전체적으로 수익이 몇 %가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상가 투자와 관련된 세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하고 또 처분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 여기에서 신고 납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는 본인이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일정 금액이 나온 것을 납부하는 거. 그래서 내가 신고하고 계산해서 이만큼 세금 낼 것이 발생됐다라고 계산해서 그걸 신고하고 그 금액만큼 납부하는 것을 신고 납부라고 그러고요. 부가징수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나라에서 계산을 다 해갖고 고지서 형태로 우리한테 이 금액을 납부하세요라고 고지서 형태로 날라오는 것을 부가징수라고 합니다. 일단 취득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상가를 취득을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취득세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상가 취득세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이 화면에 나온 대로 일반적인 취득세는 4%입니다. 주택 비해서 조금 취득세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할 때와 상가 한 채를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상가 쪽이 높은 건 사실인데 상가는 그 대신 10개의 상가를 취득해도 각각 전부 다 4%씩이고요. 다주택자, 하여튼 뭐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 뭐 하여튼 조종지역 같은 하여튼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막 다 다르죠. 그냥 상가는 일단 비싸지만 4%다. 물론 처음에 취득할 때 들어간 이 취득세는 납부하는 취득세는 3%는 나중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가 월세를 받고 있다가 처분을 하게 돼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이 취득세가 그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 취득 원가라는 말은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상가의 취득세는 4%고요. 그리고 거기에 취득세하고 같이 딸려가는 게 뭐가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취득세율이라고 그랬는데 저런 게 있습니다.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2%. 그러니까 어떤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12%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어떤 경우냐면 건축물 용도가 용도란 말이 나왔어요. 위락시설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물 대장사 용도가 위락시설이고 그 상가에 유흥주점, 룸사롱 뭐 이러한 또는 캐바레, 나이트클럽 이런 업종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으면 그러한 업종으로 룸사롱 같은 것이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가 돼서 취득세율이 12%가 됩니다. 오, 엄청나죠? 10억짜리 상가다. 10억짜리 상가다 그랬을 때 그 10억짜리 상가가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룸사롱 같은 업종이 임대로 맞춰져 있는 걸 취득했다. 매수했다, 샀다고 가져가면 취득세가 12%.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억 2천이죠, 그게.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상가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 투자하는 상가는 4.6%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말로만 했는데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연습입니다.
A라는 분이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201호 상가를 분양받았다. 상가 분양가는 5억. 이 5억에는 건물에 대한 가격 3억과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가격 2억 있고 건물분 부가세가 3천만 원이다. 자, 이때 첫 번째,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그 표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예, 취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분양가가 5억이니까 5억 원이 과세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세율은 얼마인가? 금방 뭐라 그랬죠? 예, 4.6%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분양받았으니까. 취득 관련 세금 얼마인가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해보면 5억 곱하기 4.6%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5억짜리 상가를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하게 되면 이때 취득세 납부 금액은 얼마? 2,300만 원. 4.6%를 곱해서 2,300만 원. 즉 2,300만 원만큼 자금을 더 준비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취득세는 간단합니다. 상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몇 퍼센트? 4.6%. 그리고 중과세 되는 경우 12%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어떤 상가? 예,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이고 룸사롱 같은 업종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을 경우는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무니까 거의 대부분은 근린생활시설, 뭐 업무시설, 뭐 운동시설 하여튼 다양한 건축물 용도의 상가를 우리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때는 취득세율은 4.6%다. 그리고 신고 납부한다. 여기까지. 취득세 복잡한 게 상가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가. 이거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간에 취득할 때에 비해서 나중에 팔 때, 처분할 때 그 차익,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납부하죠. 자, 우리 상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화면에 보신 대로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자, 양도소득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 여기 이제 신고 납부란 말이 나왔죠? 아까 취득세도 어떻다고요? 예,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 내가 계산해서 내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부가징수가 아닙니다.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그 부동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 7월 15일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까? 예, 2개월 이내. 그러니까 9월 30일. 양도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부터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됐고요.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인데 좀 복잡한데 사실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뭐 이미 세금에 대해서 세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뭐 별건 아니지만 뭐 아파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양도소득세 기본적으로 아시죠? 같이 한번 쭉 그냥 스캔하는 형태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가액 매도 금액이고요. 취득가액 매수 금액입니다. 또는 경매 낙찰을 받은 금액 경매로 그 다음에 분양받았을 때 분양 금액이 될 것이고요. 필요 경비가 여기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에서 쭉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양도 차익은 어떻게 양도가액에서 매매가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 경비를 빼면 이게 양도 차익이 됩니다. 이걸 다 우리가 가져가면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이고요. 뒤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가를 취득해서 오래 보유할수록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의 6%에서 30%를 공제해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팔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뒷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양도소득 금액이 이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에서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 250만 원을 또
차감합니다. 그래도 좀 많이 빼주네요.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은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뒤에 페이지에서 그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얼마 났을 때 몇 퍼센트의 세율을 곱하는지,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액공제 감면세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만 하겠죠. 공제받겠죠. 그래서 자진납부할세액, 즉 자진납부할세액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고 감면세액을 공제하면 이제 이게 신고 납부할 금액이 나온다. 일단 이렇게 좀 많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내용들입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겠습니다. 상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2021년 1월 이후 양도, 그러니까 지금 처분하면 지금 22년도니까 당연히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겠죠. 3년 이상 보유하면 6%를 공제해주고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6%를 공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4년 이상 8%, 그 다음에 15년 이상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때까지 15년간 월세만 받고 있다가 15년 이후에 처분했는데 그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얼만큼? 30%만큼 공제를 해준다. 이게 최대 공제입니다. 20년 보유했다. 그때 36%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30%. 자,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되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은 보유했으면 4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되고요. 양도차익의 40%를.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는데 양도차익이 1,2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몇 퍼센트 세율을 곱합니까? 6%. 만약에 1억 5천만 원,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약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상가를 보유하다가 한 3년간 보유하다 처분했는데 1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얼마? 35%의 양도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누진 공제라고 있어서 이 금액만큼 또 차감을 합니다. 공제합니다. 복잡하죠? 복잡한데 한 번만 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한번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양도소득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홈택스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가 화면으로 어디를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양도소득세 국세청 홈택스로 모의 계산하기. 201호 내가 상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처분합니다. 팝니다. 매도 가격 얼마? 7억. 매수 가격 얼마? 5억. 취득할 때 5억이었는데 지금 팔 때 7억입니다. 보유기간 17년 2월 10일부터 22년 2월 10일 5년간 보유했다. 왜 5년간 보유가 중요하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었죠. 몇 년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차감을 해주는 게 있어서 중개수수료 있고요. 260만 원, 취득세 4.6%에서 2,300만 원 납부했고요. 5억에 취득할 때 2,300만 원 납부했고요. 법무사 비용 400만 원 납부했습니다. 얘네들은 다 뭐가 됩니까? 필요경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상가를 취득할 때는 얼마? 5억에 취득했지만 여기에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취득세 납부한 거, 법무사 비용이 뭐에 포함되냐면 상가 5억 플러스 이 금액이 합해져서 취득된 금액, 취득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7억인데 5억을 빼서 양도차익이 2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필요경비까지 합해서 5억 2,960만 원, 밑에 3개 260만 원, 2,300만 원, 400만 원을 더했더니 5억 2,96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됩니다. 5억이 취득할 때. 자, 그래서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름 재밌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국세청 홈택스 치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고요. 첫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네모나게 박스로 되어 있죠? 세금 모의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 페이지 모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라는 데가 나오고요. 여기를 또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이 이게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모의 계산해서 양도취득가액하고 매매가액을 다 알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간편계산해서 여기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보시면 양도일자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앞에 샘플 보여드렸죠?
5년간 보유, 2017년도에 취득해서 2020년도에 판다 5년간 보유, 그 날짜, 취득 날짜하고 언제 날짜하고 지금 파는 날짜를 입력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양도가액 7억, 취득가액 5억, 그 다음에 매입가액 쭉 지금 취득세도 2,300만 원 기재를 하고요.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다 기재했습니다. 아까 샘플, 모의계산 샘플 그 금액을 다 기재했고요.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액 계산하기라고 파란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에 전체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그러니까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뭐 필요 경비가 뭐 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샘플로 제시했던 아까 이 화면이죠. 상가 201호 매도 가격 7억, 매수 가격 5억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된 금액이 쭉 이렇게 나와서 자진 납부할 세액 그래서 현재 얼마 나와 있나요? 3억 3,796만 1,000원이 양도세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 5년 전에 5억에 취득해서 지금 7억에 팝니다. 거기에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취득세를 공제해서 계산했더니 얼마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돼? 3,796만 1,000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여기 1,700 얼마 나와 있죠. 요거 한번 차분히 화면을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상가 양도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아파트는 몇 개를 갖고 있느냐 또는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지구냐 되게 복잡한데 상가는 양도소득세 계산도 이 국세청 홈택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계산하기 편하다. 이번 강의 시간은 상가를 취득할 때 취득세와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꼭 한번 홈택스 들어가서 샘플로 한번 모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